안녕하세요. 포천 부동산 전문가 함해볼라고의 채널 주인 해볼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속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 중 50대 직장을 다니시는 김현중 씨는 2023년 8월에 2년 계약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2025년 6월 김현중 씨는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김현중 씨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창 상승 중인 지금 좋은 집에서 만족스러운 전세금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면 좋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많은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두 통지입니다. 직접 전화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기록이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갱신 의사를 통지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가능하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구두로 할 경우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은 예문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인 임대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의무 위반입니다.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직접 거주입니다. 임대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거주할 예정이라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직계 좀비속이란 쉽게 말해서 직계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분들의 결혼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철거 또는 재건축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예정인 경우 집주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맞추어 갱신권 거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기타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실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조정 문제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갱신 시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포천지역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천 지역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 서울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이 밝혀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천시 내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 세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네 번째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받아들여졌을 시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다는 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대로 알고 행사하면 불필요한 이사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니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포천역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